암살이나 테러 관련해서도 이 CI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. 그래서 실제 영원형 암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김구 암살 때도 그랬죠. 이 CIC가 실제적으로 사건도 조사하고 다 했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그 방첩대와 관련된 기록은 이런 예를 들면 CIC의 역사라고 해서 뭐 한국의 미군 CIC 언제 만들어졌고 이 역사를 쓰는 그 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있는 문서가 없어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사건에서도 CIC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결정적 그렇죠. 결정적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는 공개가 안 된 건가요? 아예 없는 걸 그 CIC 자료들 그 자료들 중에 그 남아있는 CIC 대원들의 인터뷰가 남아있는 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기록을 보면 그 45년부터 48년까지 주한미군정이 있을 때 CIC 활동 기록은 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월간 보고서들이나 그 주간 보고서 그다음에 공식 역사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 모두 다 폐기했다고 그래요. 자기가 자기 기억으로는 폐기했다.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 다시 CIC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당시 동경에 있던 9.7 동경에 있던 그 4.4.1 방첩대에 가서 자료를 빌려오거나 빌려오려고 했는데도 이미 거기에서도 다 파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중에 일부 한 부나 두 부 정도는 CIC 미국에 있는 본부에다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뒀는지는 모르죠. 공개도 안 할 테고. 어찌됐건 1947년이 테러의 계절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살당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미군 정신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예? 근데 이제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다. 그렇죠. 이제 그렇지만 이제 CIC는 그런데 네. 그 외에 이제 그 정보참모부가 쓴 일일 정보 보고서 그건 이제 그냥 정보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 내정에 관해서 쭉 쓰는 게 이제 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한다든지 해서 실제는 테러들이 우익 테러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테러를 가했는지 얼마나 많은 좌익들을 이 전국 각지에서 억압을 했는지는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나오죠. 근데 그는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. 그 해방군관의 테러하면 또 가장 악명 높은 게 서북청년단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미국 측의 뭐 서북청년단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서북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? 예를 들면 인용문이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서북청년단은 어쨌든 남한에서 테러의 주범이다 이렇게 써놨어요. 왜냐하면 그 47년 봄부터 사실은 테러가 많이 시작됐는데 제 개인 생각에 나면 남한에서 좌우익의 관계가 역전된 게 47년 초반이에요. 그전에는 뭐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가 비슷해졌다가 이제 올해 열세로 들어가는 게 47년 초반 봄경인데 사실 이때는 47년 초반에 제일 핵심적인 인물들은 서북청년단이었어요.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각 지방에 가가지고 우익 이 좌익 단체를 불법화 시키는 거죠. 해산시키고 납치하고 테러하고 그때는 조용하다 나중에 이제 80년 말쯤 돼서 이제 뭐 CIC나 정보참모부에서 이 서북 청년단을 불법화 시키기도 하고 지금 너는 잘못된 활동하고 있으면 너는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각종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는 이미 뭐 지방에서 교통 정지가 다 끝난 다음에 얘네들 서북청년단은 경찰의 보조조직인 것처럼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요. 그때는 가만히 두고 보다가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선거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얘들 조용히 시키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서북청년단은 한국 정부 수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 뭐 심지어 커밍스는 뭐 준 경찰 집단인 것처럼 써놨어요. 왜냐하면 경찰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으니까. 경찰서를 열고 들어왔는데 서북청년단 사무실에 나오는 거죠. 얘는 그런 거죠.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. 그런데 이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. 이런 일들이. 그 서북청년단이 우리가 지금 테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데 가서 테러를 했느냐. 그게 아니거든요. 그냥 가서 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좌익들이 국론을 어지럽히고 자기는 그런 명분이 있거든 나름대로.
근데 그런 일이 1920, 3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.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CIC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운동을 굉장히 억압을 하려고 했어요. 얘들 처음부터. 보고서도 사실 그렇게 썼고. 근데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이 노동자 속에 있는 좌파 빨갱이들 어떻게 찾아내려고 했는지 그 과정 예를 들면 그 체포한다는 그 일부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일은 뭐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한국 경찰을 시켰을 수도 있고 뭐 미군 헌병대를 시켰을 수도 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해방정국의 최종 운명 결국 좌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런 노동운동이나 좌익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 억압 과정에는 CI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단지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는 거죠. 그렇지만 다른 증거들 통해서 예를 들면 CIC 보고서에서 노동운동은 사실 이건 뭐 노동운동이라기보다 좌익의 빨갱이 운동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뭐 공장이라든지 시민 그 도시의 주요 지금 우리로 치면 시민단체 같은 거죠. 이런 데서 파업일 때 그 사람들한테 테러가고 총까지 쏘는 일이 있었던 게 미국이에요. 근데 그때 경찰도 그런 걸 보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. 우리는 그냥 체포 안 한다. 저런 걸 테러하는 걸 보면서도. 그게 그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그런 국내적인 굉장히 격동을 겪으면서 그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. 국론 분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좌파들은 잘라내는 게 훨씬 낫다. 이게 미국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 중에 있었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전직을 따져보면 경찰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. 베어드도 전직이 경찰이었고 CIC 요원들 중에 전직 경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CIC나 헌병대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대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그 미국 내 경찰의 FBI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요. 그 강사들 데려가 가지고. 사실 군 경찰인 거죠. CIC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30년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국내에서 봤으니까 빨갱이는 노동운동 하는 사람은 빨갱이에 가깝고 빨갱이는 국문을 다 분열하는구나.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CIC가 돼가지고 동양에 와서 노동운동을 보니까 그게 노동운동을 보였겠습니까? 저건 다 빨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결국은 그런 노동자들을 그냥 축구할 때 유니폼에 낫 그려졌다는 그것만 보고 다 잡아가고. 이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이는 활동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남한 사회를 지키는 수단처럼 보였던 거예요. 서북 청년단에게도 자신들이 하는 것이 테러고 뭐 그런 좀 방법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나라를 지키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제가 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구나. 뭐 이거는 좀 제가 뭐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런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구나.